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이 여유가 넘쳐야 될 추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브스몰에서 다양한 추석 선물 세트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다 몇 번을 판매하면서 검증된 제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명이 살짝 바뀌고 공급처가 바뀐 거는 있지만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들 준비했고, 그리고 요새 너무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2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고를 수 있게 해서 한국인, 동양인들의 신체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해서 만든 영양제, 산양삼이라든가 벌꿀 이런 걸로 만든 환 제품이 있고, 제사상이라든가 친척집에 양손을 좀 푸짐하게 해서 갈 때 필요한 한과 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식구들하고 모여갖고 맛있게 먹는 투뿔 한우 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5년째 베스트셀러인 뚜껑이 날아가는 브라더들을 위한 벤티 샴푸 또 이벤트 세트가 들어가 있고, 벤티 샴푸 세트 이거를 구성한 회사에서 프로폴리스라고 해서 영양제인데, 요거 이제 기능성 영양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전에 잠깐 팔았다 말았는데 드셔보시면은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가 가격적인 제품 구성군을 잘 구성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브스몰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제품, 그리고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필요한 선물을 당사자한테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죠. 거기에 맞게 구성해 놨으니까 지금 노브스몰에 가셔서 필요한 제품을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브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새로 나온 미니 컨트리맨 JCW 존 쿠퍼의 웍스 존 쿠퍼 웍스 JCW 고성능이죠. 공차 중량이 한 1700kg대, 마력이 300마력이 넘습니다. 토크 40이 넘고요. 어마어마하죠. 4기통에 가솔린으로 터보로 엄청난데, 사실 저는 완전히 과거 우리나라에 처음 미니가 들어왔던 한 15년 전? 15년 전쯤 되겠죠? 그때쯤에 그 미니와 그 JCW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포켓 로켓이라는 이렇게 작고 재밌는 펑카, 이런 게 사실 지금의 어떤 정서와 문화에는 안 맞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미니가 자꾸만 차가 커지고, 폭스바겐 골프의 인기도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비틀은 단종까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사랑을 받았던 비틀이 또 단종까지 갔죠. 그러면서 BMW가 인수한 미니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발전을 했고, 원래 미니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나 실내 사양이라든가 외모는 그대로 뒀지만, 플랫폼이나 구동계통 같은 거는 이제 대부분 다 BMW의 그 설계와 구조를 많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 2024년에 나온 이 미니와 미니 컨트리맨, 미니는 다다음 주에 제가 다시 차를 받고요. 일단 컨트리맨 JCW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컨트리맨이 꽤 많이 팔리니까 이게 또 주력이기도 한가 봐요. 근데 덩치가 이제 어마어마해요. 처음 받았을 때 X3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재원을 보니까 X1하고 거의 똑같고, 제가 아침에 리뷰 나오기 전에 우리 집 앞 주차장에 있는 미니 컨트리맨의 본넷의 위치를 내 허리랑 재보니까 한 15cm 이상 차가 높아진 것 같아요. 덩치도 커졌고 빵도 커졌고. 그래서 나는 컨트리맨은 커지는 게 맞죠. 왜냐면 이전의 컨트리맨은 사실 크기가 애매하잖아요. 이게 RV, MPV 개념으로 하기엔 너무 작고, 미니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근데 어쨌든 그 차도 되게 잘 달렸는데, 약간 딱딱하고 좀 피로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컨트리맨은 기존의 거에서 어마무시하게 하체 구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미 기존의 컨트리맨이나 미니도 BMW의 1 시리즈나 X1하고 비슷한 그 레이아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차가 커지면서 휠 베이스가 커지고 무게중심이 바뀌고 마그나 슈 타이어가 게트락을 인수하면서
사람들이 뭐 마그나슈씨가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다 그러는데, 아무튼 마그나슈 타이어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되게 큰 기업이고, 벤츠의 지바겐을 위탁 생산을 하고 사륜 시스템이나 요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엄청난 회사인데, 어쨌든 게트락을 인수했습니다. DCT 미션의 양대 산맥 게트락과, 아니 게트락이 거의 뭐 DCT를 꽉 잡고 있었는데, 거기 ZF DCT도 있고, 뭐 또 그라쪼, 이태리의 그라쪼 회사도 DCT 미션을 만들곤 하는데, 어쨌든 DCT를 인수해서 기존의 내구성이라든가 좀 뭐 일단 동작에 있어서 약간 거친 느낌을 줬던 그 게트락 DCT 이런 2000cc 4기통급에 들어가는, 또는 0.6 4기통에 들어가는 게트락 미션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보통은 이제 와인딩에서 리뷰를 시작하는데, 왜 고속도로에서 리뷰를 시작하냐면, 제가 첫날 이 차를 받고 집에 밤에 고속도로를 쏘고 가는데 엄청 웃었어요. 제가 무슨 고성능 차를 못 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고성능 차를 타고 다니고 있고, 최근까지도 삼천리 모터스 BMW 안양 지점의 오빵떡 지점장님이 저와 또 프렌드십이 좋잖아요. 제가 이제 고성능 차나 새 차의 느낌을 계속 갖고, 그 지점장님은 그거예요. 노사장은 항상 날카로운 리뷰의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항상 이 차 저 차 새 차를 막 타게 해줘요. 그래서 또 노보스 글라체가 이번에 새로운 오일 0W30 하이 퍼포먼스가 나왔어요. 원재료 뒤집니다. 0W30의 부드러움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040의 고성능의 70%를 내포한 오일. 죽이는 거죠. 요거거든요. 뭐 노보스몰 가면 있습니다. 써보면 그냥 맞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요게 출시하니까 오빵떡 지점장님 또 M3, XM, 또 135 등을 협찬해주면서 고성능 차에 놓고 테스트를 해요. 고성능 차를 계속 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00마력이 살짝 넘는 미니 컨트리맨 JCW를 타고 내가 우와라고 하기에는 이미 나는 고성능 차를 많이 타고 있는데, 왜 내가 웃었냐면, 기존의 컨트리맨 JCW나 기존의 미니 JCW 물론 재밌는데 출력이나 뭐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고속에서 이렇게 쐈을 때 이 느낌이, 브레이크 왔다마 이래서 내가 웃은 거예요. 차가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고, 고속을 달릴 때 보통의 작은 차들이 팍 날아갈 때 물론 재밌죠. 특히나 A45 AMG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A45 AMG도 엄청 안정적으로 나가는데, 걔는 이제 가격이 넘사벽이고, 이런 급의 차들이 약간 고속주행을 하게 되면 특유의 하체의 잔진동이나 약간 그 불안함이 있어요. 공력 설계에서, 에어로다이나믹에서 뒤쪽의 와류에 의해서 뒤가 흔들리거나 뒤가 탱탱거리고, 앞쪽에 대부분이 맥퍼슨 스트럿 그 서스펜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WC 본이나 분리형 맥퍼슨을 쓰는 다른 후륜 베이스의 이런 차들에 비해서 고속주행이 안정적이거나 쫙 깔려가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BMW는 뼛속까지 달리는 새끼들이 차를 만들잖아요. 내가 과거에 모트라인 때부터 7년 전부터 6년 전 막 M3, M4 리뷰할 때 걔네 뭐라 그랬어? 이 디스플레이 창에서 보여주는 이 화면 자체도 달리는 애들한테 최적화된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포르쉐나 페라리처럼. 그러니까 BMW 애들은 약 빨고 차를 만든다다가 내가 얘기를 하고, 몇 년 전부터 노사장은 BMW를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증명되고 있죠. 지금의 BMW 차들 물론 장고장이나 서비스는 뭐 욕 먹어도 되는데 다른 회사도 뭐 피장파장이고, 근데 차의 설계 구성을 보거나 주행 느낌을 보면 BMW는 잘 달리는 차를 잘 만들어요. 근데 그 DNA가 고스란히 일로 들어갔고, 최근에 BMW의 X1, X2의 라인업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업그레이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니 컨트리맨이 플랫폼을 공유하니까 X1에 이걸 다 갖고 왔는데, 이게 달릴 때는 되게 좋아요. 특히나 장거리나 고속도로를 탈 때 작은 차잖아요. 사실 미니는 원래 미니는 작은 차잖아요. 브랜드 자체가 미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니가 아니죠. 왜냐면 외형도 미니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색깔이나 뭐 사이드미러 같은 거 빼고는 없고, 실내도 이 원형 계기판 하나 빼고는 어디에도 미니가 없죠. 미니의 토글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요. 뭐 시동 스위치나 이런 거만 뭐 토글 비스무리하게, 미니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일 거예요. 굳이 사람들이 미니의 트렌드를
매니아들이 몇 명이, 그거는 이제 오리지널 미니에 넣으면 되니까. 이제 나머지 차들에서는 그냥 얘네가 브랜드만 미니고 이제는 그냥 일반 차 시장으로 들어온 게 아닐까. 미니만의 독특한 시장 라인업으로 가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차의 실내가 일단 되게 마음에 들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외모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띨빵한 거는 똑같고, 근데 과거의 컨트리맨보다는 얘가 훨씬 낫죠. 그리고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JCW니까 마력이 300마력이 넘으니까 뭐 충분하죠. 들어가는 거 뭐 휘청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의 크기 형상이 딱대다가 내 차에다 달고 싶을 정도로 여기 요 가죽 재질 다르게 한 거, 요거 이제 스포츠카들이나 아우디 RS 계열, 그 다음에 뭐 벤츠의 AMG, BMW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했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패들 시프트하고 특히나 이 핸들 가운데 있는 이 스트랩, 천 같은 거, 여기 벨트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떻게 스티어링 핸들에다 이렇게 스트랩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감각적이고, 계기판이 가운데 다 몰려있고, 계기판은 너무나 기능이 많고 디자인적인 변화의 요소가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올드한 사람들은 적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계기판이 가운데 이게 이 스티어링 뒤에 있는 걸 좋아해서 센터 모니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얘네가 창문이 딱 서가지고 아마도 HUD가 어려운 거거나 아니면 뭐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이 싸구려 HUD를 넣었죠. 이렇게 플라스틱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또 이게 이 차에는 또 어울려. 되게 또 잘 보이거든요. 저기에 계기판이 그대로 들어가요. 요게 그대로 들어가서 속도계랑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게 스포츠 모드에다 놓으면 여기 이제 RPM 게이지가 따로 떠요. RPM 게이지가 따로 뜨는데 BMW 엔진답게 6500에서 7000 RPM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럴 때 이제 따다당 따다당 팝콘 터지는 거 뒤지고요. 딱 달리면은 시원시원합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고요. 기어가 7단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속 기어에서 200km를 가볍게 찍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고속도로에서 밤에 올 때 평균 시속이 180, 200이었어요. 전혀 불안함을 못 느끼고 엄청 웃었고, 브레이크는 어제 하체우리기에서 얘기했듯이 엄청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2차급에 과할 정도의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굳이 이런 브레이크를 넣어야 되나? 근데 아마도 미니나 135나 이런 애들은 중량이 1600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1580에서. 근데 얘는 한 1700 몇 킬로 되니까 작은 차체에서는 중량이 좀 많이 나간다고 판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걸리는 하중이 많을 것으로, 그리고 차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즈다운이 생기겠죠. 그럼 노즈다운이 생기면 앞으로 꼬꾸라지니까 더더욱더 체중이 앞으로 싹 다 쏠리니까, 그래서 앞바퀴 브레이크를 엄청나게 큰 걸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내비를 세팅했을 때는 이게 좀 안 막히는 상황이어갖고 내가 고속도로에서 키고 이제 200에서 날아다니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제가 또 8시에 일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러 가는 분들이 많나 봐요. 요새 날씨가 좋고 하니까 차들이 많네요. 그래서 아까 잠깐 뭐 한 170 달린 거 외에는 높은 속도를 못 내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이 차를 월요일날 받았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5일째 지금 접어들면서 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저는 리뷰를 일반 기자분들처럼 뭐 시승행사에 가서 잠깐 타보고 뭐 한두 시간 타고 리뷰를 찍는 게 아니잖아요. 차를 받아서 며칠 동안 충분히 탑니다. 출퇴근을 하고 뭐하고 다 타고 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리뷰가 들어가니까 이 차는 사실 컨셉은 애매모호한데, 일단 차의 스테빌리티, 그 안정적인 느낌은 거의 끝판왕 세팅이 돼 있고요. 엔진 미션 기가 막혀요. 일단 DCT 미션임을 거의 알아차기 힘들어요. 근데 며칠 타고 시내를 다니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루 이틀은 DCT 미션임을 알기 힘들 정도로 미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오토 미션처럼 세팅이 돼 있고,
장거리를 많이 달리거나 출퇴근을 하고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뒷자리도 엄청나게 여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꽤 커요. 그래서 이 미니의 브랜드를 좋아하면서 개성 있는 컬러와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다목적으로 차를 쓰려는 사람한테는 딱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인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와인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가 타이어가 완전히 고성능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살짝 슬립을 일부러 허용하게 한 건지, 내구성이라든가 국내의 사계절을 대응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뭐 약간 좀 저렴한 타이어, 왜냐면 유지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미끄러지는데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미끄러지면서도 3 시리즈나 뭐 아우디 A4 잘 세팅된 그 소형 세단들 있잖아요. 재밌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하는 그런 차들처럼 중량이 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 뭐 왔다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진짜 이거는 내가 첫날 타고, 야, 이거를 차를 이렇게 재밌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을 롤케일 2개로 이 차체 서브 프레임에 붙는 쪽을 롤케일 2개로 잡으면 이 앞바퀴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너무나 치밀하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혼다 어코드, 쉐보레 차들 중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차들이,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도는 좀 떨어지지만 계속 주행 가능 타이어 공기압 주입,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졌다고? 그럴 리가? 타이어 공기압이 왜 떨어진 거지? 얼마나 떨어졌길래? 공기압이 매우 낮습니다. 어디 볼까? 타이어 설정에 들어가서 2.4, 1.7박. 앞에가 돌이 박힌 거요? 헐, 이런 젠장.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펑크가 난 건 아닌데 타이어의 공기압이 절반이 빠졌어요. 펑크가 나지 않았는데 타이어 공기압이 반이 빠진다, 갑자기. 지금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까 내가 세게 잡아 돌렸다고 타이어가 이탈이 된 건가? 이 말이 안 되는데, 타이어가 지금 공기압이 계속 빠지고 있네요. 큰일이네요, 이거. 일단은 가는 길에 다시 정비를 하기로 하고, 일단 규정 압력 근처는 있으니까 미니 컨트리맨 JCW의 고성능이 얼마나 받쳐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근데 앞쪽에 좌우측의 공기압이 살짝 달라서 약간 노사장이 약간 쫄 수밖에 없어요. 타이어 공기압은 와인딩 할 때 되게 중요한데 지금 공기압이 살짝 모자르는 것 같아요. 앞쪽에 X5가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데 저한테 좀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X5의 등치로는 저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켜줘. 땡큐. 비상등 켜주시고 꺼주시고. 악셀을 밟았을 때 LSD 같은 느낌은 아닌데 출력을 빼지 않습니다. 연료를 차단시키거나 그런 게 없고 뒤쪽으로 가는 힘이 싹 느껴지네요.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싹 들고요. 여기 이제 좁은 코너에서 여기를 싹 돌리면, 악셀을 밟았을 때 힘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뚫고 나가는 이 느낌 뭐야? 장난 없는데요? 역시 노사장이 처음 탔을 때 그 느낌 그대로 맞아진 거죠. 이 차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BMW가 브레이크, 경이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나 달려나갈 때 느낌 좋고, 이 게트락을 인수한 마그나 슈타이어에서
미션 세팅을 지금처럼 이렇게 싹 와인딩 크게 싹 돌아갔을 때 뒷바퀴의 그립이 되게 중요한데, 뒷바퀴가 그립을 되게 잘 잡아주면서 싹 밀어주는 듯한 그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또 마음에 들라 그래. XM은 아까 나를 앞질러 갔는데, 물론 앞에 차들 때문에 못 갔겠지만, 그리고 XM이 또 차가 워낙 육중하고 무거우니까 와인딩에서는 달리는 차는 아닌데, 이 차는 생긴 거는 약간 어벙떠중하게 생겼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얘로 웬만한 코너에서 웬만한 차는 다 잡지 않을까. 지금 이게 타이어 공기압을 제가 맞추고 나왔는데 일부러 세게 넣었는데, 앞쪽은 지금 안 빠지는데 뒤쪽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얘가 한 2.7바나 2.8바를 맞춰야 되는데 빠지는 것 같아서 지금 3.0바를 맞춰놓고 왔는데, 왼쪽이 계속 빠지죠. 2.4바로 다시 내려갔거든요. 근데 원래 지금 아까 가서 체크했더니, 동네 물론 조그만 업체지만 새는 데가 없다라고 버큼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다시 리뷰를 시작하고 날짜가 며칠 지났습니다. 펑크는 원인 파악을 해보니까 타이어의 불량일 확률이 한 50-60%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처음에 샥 눌렸을 때 격하게 이렇게 횡지가 가해지다 보니까 타이어가 눌릴 때 바깥에 있던 돌에 부딪혀서, 근데 찢어진 단면적이 돌에 긁힌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간혹 이렇게 어떤 회사 제품이든 타이어의 불량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와인딩을 탈 때 조심해야 되고, 저는 이제 빨리 바람이 빠지는 걸 바로 체크를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이제 타이어를 다시 갖고 와서 갈았고, 노사장이 이제 게러지를 하다 보니까 지점장님한테 이제 강릉 우리 지점장님, 요것도 이제 사고 접수해주고 뭐 보험 접수해주고 정신없이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또 게러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게러지로 갖고 와서 또 이상 유무 다 체크하고 다 교환하고 이제 다시 하는데, 어차피 오래 탔기 때문에 와인딩에 가서 더 날리면서 그런 걸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듯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차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좋냐 나쁘냐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전에 미니도 강릉에서 클럽맨? JCW도 강릉 여기 지점장님과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의리에 오빵떡 지점장님하고 이렇게 인맥을 타고, 우리가 또 리뷰가 이렇게 인맥 관리가 저희는 이제 뭐 뒷광고나 돈 이런 거는 일치 없고, 노사장이 늘 가난한 이유는 이제 영상으로 돈을 못 버니까 대신에 인맥을 타고 이렇게 협찬이 되는데, 이제 인맥을 타면 협찬을 할 때 조건을 못 걸어요. 우준영 지점장님이 알아서 자릅니다. 까든 말든 차가 뒤지든 말든 노사장한테 딴지 걸지 말자, 있는 그대로 리뷰를 받아들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소비자나 시청자들한테 이 차의 진면목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으니까. 자, 더 오래 타고, 제가 주말에는 저희 거 새로 나온 0W30 하이퍼포먼스 오일 테스트 때문에 BMW 135i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걔도 300마력이 넘어요. 걔도 4륜이고 차 되게 재밌는데, 그 135i는 IC 미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게트락 미션, 마그나 슈타이어가 인수한 게트락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미션에서의 차이는 이렇게 진짜 살살 몰면 얘는 DCT 미션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영상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3-4일 정도 타고 다녀보고, 뭐 하면 가끔 덜그럭거리거나 언덕에서 섰다 출발했을 때 DCT 미션임이 티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션 세팅이 되게 잘 돼 있고, DCT 미션이기 때문에 연비에서의 이점이 있어요. 토크 컨버터의 작동이 없이 들어가니까 연비에서 이점이 있고, 동력의 전달 느낌도 조금 더 이 오토 미션에 비해서는 빠릿빠릿하죠. 근데 얘는 아주 이제 내구성이 더 주행거리가 많아지면서 미션에 대한 내구성이 오래 지나서 주행거리가 많아져서, 그때 돼서 미션에서 어떤
덜그덕거림이나 이런 것들, 뭐 약간 DCT 특유의 그 내구성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DCT 미션 오일로 인한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을 자주 한 4~5만마다 갈아주면 아마 지금은 미션이 많이 또 내구성도 올라갔으니까 DCT들이, 그래서 그런 불편은 없이 탈 거고, 사륜 시스템이 되게 똑똑해요. 제가 와인딩에서 그날은 타이어가 펑크 나서 더 이상 못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가 일단 달려보면 이 차는 전륜 쪽에 그 아반떼 N이나 베렌이 있었던 전륜차들이 코너를 세게 가기 위해서 LSD를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바퀴가 묶이면서 골프 GTI도 마찬가지고, 얘는 내가 느끼기에는 LSD가 안 붙었어요. 근데 모르죠. 제가 그 LSD가 안에 내장돼 있으면 내장돼 있는 걸 제가 모를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코너에서 악셀을 지지면 바깥쪽과 외측과 내측 바퀴의 차이를 붙여주는 장치는 내가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악셀이 먹긴 먹어. 근데 악셀을 밟았을 때 출력이 앞바퀴로 막 쏟아지면서 이게 미끄러질 정도는 안 가는데, 뭔가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에 분명히 회전차가 벌어지고 있어. 왜냐면 코너를 돌면 차가 눌리기 때문에 눌린 쪽 바퀴로 출력이 못 가고 안 눌린 쪽으로 출력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디퍼렌셜이 작동을 하면. 그래서 코너 탈출을 세게 할 수 없죠. 왜? 눌리는 바퀴 쪽에 출력이 가져야 더 밀고 나가는데, 근데 얘는 내가 아래쪽에서도 LSD 같이 생긴 그 전자 잭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받고 미션의 내장형이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코너에서 차가 날아갈 때 악셀을 밟아보면 뒷바퀴 쪽으로 출력을 줘요. 근데 악셀을 밟으면 날아가는 상황에서 횡지의 값을 ECU가 인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각 바퀴의 스피드 센서가 작동을 했을 때 악셀을 밟아서 연료를 보통 차단시켜요. 전륜차들이 날아가면 차가. 근데 얘는 악셀을 밟으면 동력이 전달했는데 그게 앞바퀴로 안 가고 뒷바퀴로 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미션 옆에 있는 뒷바퀴로 출력을 빼주는 사륜 시스템을 빼주는 그쪽에 별도의 스포츠 세팅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코너를 탈출할 때 뒷바퀴 쪽에 그립이 가니까 일반 전륜차처럼 언더로 날아가면서 코너를 돌아가거나 뒷바퀴를 뭐 어떻게 해서 오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갈 필요가 없고, 그냥 뉴트럴 언더로 날아가면서 그냥 뚫고 나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뭐 심하게 비교를 하자면 포르쉐 터보가 우리 엄마가 차를 세게 몰고 다닐 수 있게끔 안정적인 사륜 트랙션을 갖고 있듯이 이 차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나는 이 차를 칭찬할 만한 굉장히 큰 요소라 생각하고, 컨트리맨을 타고 엄청나게 스포츠하게 뭐를 하겠다는 컨셉으로 차를 사는 오너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컨트리맨이 이뻐서 실용적이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요번이 컨트리맨은 일단 차가 커요. 그리고 실내외가 100% 풀 체인지가 됐죠. 호불호는 있지만 저는 이 차는 잘 만들어졌다라고 봅니다.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뒷자리에 제가 우리 사무실 여직원들 김현수 실장이나 선영이나 뭐 박 과장도 태워보고 유빈이도 타보고 막 돌아가면서 타봤을 때 일단 실내가 되게 넓어요. 사람들이 미니를 탔을 때 답답함 이런 게 이 차에는 없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이 차를 되게 좋아해요. 이쁘다 그러고 승차감 일단 되게 좋고요. 댐퍼가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잘 전륜 쪽에 잘 돼 있고 브릿지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 남자는 이렇게 달릴 때 미션의 동력 전달 느낌이 굉장히 높고 싹 달렸을 때 코너에서 이게 이런 코너가 웬만한 국산차로는 여기를 180, 200으로 달리기가 쉽지 않죠. 나는 근데 그게 달려. 브레이크 경이롭다. 전혀 흐트러짐이 없죠. 보통 사람들이 차고가 좀 높은 차들을 가지고 200 가까이에서 페달이 부러지도록 브레이크를 밟아봐라. 겁나서 잘 못 밟아요. 왜? 또 좀 달린 애들도 차를 못 믿어. 근데 얘는 뭐 170, 180 이런 데서는 한줄 놔도 이렇게 지가 알아서 쫙 지오메트리 특성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차는 와인딩도 물론 촬영 당일날은 문제가 생겨서 타이어 때문에 더 만약에 보여줬으면 여러분들 지금 당장 계약하고 강릉 지점장님 전화번호 막 불나는 거지 아주 그냥.
타이어 뭐 이거 또 찢어진 거 아니지? 근데 이 차는 미니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고 미니의 아이덴티티까지 좋아하면 이 차는 아니죠. 이 차는 BMW예요. BMW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실내에서 이제 미니의 기분을 낼 수 있게끔은 해놨는데, 저는 이 차가 이제는 미니라는 아이덴티티를 벗어 던지고 그냥 요런 덩치의 시장에서 미니라는 브랜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급의 차를 뭐 소형 SUV라고 해야 되나요? MPV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 급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차고, 가격도 저는 뭐 조금 할인받고 가면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엔진 출력이나 하체 구성이나 미션이나 뭐 실내 공간에서 너무 만족스러움이 크고, 생각보다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미션이 굉장히 동력을 전달함에 있어서 버려지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135i를 타는데 걔는 i10 8단인데 모르겠어요. 내가 걔를 더 쏘고 다니나? 비슷하게 쏘는 것 같은데 얘가 훨씬 연비가 잘 나오는 듯한 느낌이, 100kg 이상이 무거운데도. 그리고 얘는 댐퍼의 길이 때문에 스트로크가 기니까 풍부한 쇼바감을 줍니다. 굉장히 풍부한 쇼바감을 주고, 소음 MVH도 적당히 잘 돼 있고, 댐퍼와 스프링의 길이 또는 차고가 높기 때문에 출렁출렁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없어요. BMW가 하체 세팅을 잘 하잖아요. 그냥 쓱쓱 잡아주는 걸로 끝나고, 제일 좋은 건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이 승차감 좋다 그러고 멀미 없다라고 하고 넓어서 좋다라고 하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나는 X1, X2급의 소형 SUV로 봐야 돼요. 이제 이 컨트리맨, 신형 컨트리맨은. 그래서 미니가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까지 이렇게 변화를 단행한 거는 이 변화되는 이 시장에 정확하게 얘네가 포지션을 잡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얘네가 이 DCT 미션을 마그나 슈타이어가 잘 만들어서 준 것 같은데, 이 일반 3도 4도 일반 미니도 DCT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미션이 내구성만 확보가 잘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 미션 칭찬해주고 싶고, 운동 성능에서 이 고속으로 달릴 때 일단 유잉이 없습니다. 피칭이 없어요. 앞뒤로 흔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브레이크는 뭐 거의 뭐 신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과연 이런 여러 가지를 만족해주는 이 차에서 내가 가격도 어느 정도 할인받고 전체적인 구성일 때 하만 카돈 오디오도 들어가 있거든. 뭐 오디오 음질이 아주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 이 가격이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억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 차는 생긴 것만 이해된다라고 하면 초보자든 이 한 대만으로 가족과 내가 출퇴근을 다 만족시켜야 하든 세컨카로 갖고 있던 어떤 용도로 써도 차가 실망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차 세팅이 잘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차들이 마음에 들면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런티 할 테니까 사세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운동 성능이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내가 개런티 해도 돼요. 딴 어떤 분들이 타고, 야 누사장 내가 타보니까 그런 거 아니던데? 그럼 내가 만나서 위로에 술도 사드리고 순댓국도 사드리고 다 할 테니까, 뭐 내가 오일도 갈아드려서 할 테니까. 이거는 다른 걸로 트집을 잡으면 모를까, 이 차의 실용적인 측면하고 용도하고 스포츠성과 이 스테빌리티, 운동 성능 이런 걸로는 이거는 흠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싹 가속 때릴 때, 요럴 때 지금 토크 스티어 좀 느껴집니다. 내가 하체어링 할 때 토크 스티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낮은 속도에서 토크가 쏟아질 때는 토크 스티어가 살짝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차는 되게 잘 나가고, 그때 토크 스티어로 인해서 출력 토크가 막 40 이상 쏟아질 때만 DCT 미션이라는 게 살짝 티가 날 뿐, 그 외에서는 DCT 미션이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움직여요.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이것 때문에 원래 지금 레인저 랩터, 포드 머스탱, 그 다음에 지프 그랜드 체로키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익스페디션, 그 다음에
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등 여러 대가 협찬이 돼 있는데 왠지 3도 미니를 빨리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JCW 300마력이 넘는 엔진이 아닌 일반 엔진이 들어간 미니를 리뷰해보면 정확하게 지금 미니의 현주소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 폭스바겐 아티온도 협찬이 됐구나. 어쨌든 추석을 2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뭐 이런 영상 나오면서 우리 PPL들 뭐 상품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구매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제가 뭐 사달라고 대놓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필요합니다. 지금 뭐 벤티 샴푸 이벤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고기도 팔고 다 팔잖아요. 많이들 저희 진짜 좋은 제품들만 드리고 많이 부탁드리고, 이 차는 정말 괜찮은 차가 맞아요. 강릉 지점에 전화하셔서 시운전도 해보시고, 뭐 강릉 지점이 아닌 강릉 지역이 너무 멀다 하더라도 전화해서 연계된 지점을 소개받아서 우리 강릉 지점장님의 핸드폰 벨소리를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줘야 계속 울리길. 그래야 다른 지점장님들도 노사장한테 협찬을 해줘야겠다. 저는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조건은 없습니다. 뭐 이해관계도 없고, 대신에 이제 저한테 많은 딜러 지점들의 지점장님들께서 협찬을 해주실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차로에서 풀악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